먼저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요. 특정 자산의 매수나 매도 추천이 절대 아니라는 점, 모든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헤지펀드에 살아있는 전설이죠. 바로 레이 달리오가 아주 무서운 경고를 내놨습니다. 곧 새로운 세계 질서가 올 텐데 과연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안전할까요? 오늘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실마리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35조 달러. 이게 감이 오시나요?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이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바로 미국의 국가 부채입니다. 이 미국 빚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숫자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바로 여러분의 은행 계좌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오늘 그 충격적인 연결고리를 제가 하나하나 파헤쳐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거대한 부의 이동이 시작되는 그 서막부터 열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설명하는 역사의 암호 빅사이클이 뭔지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과거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교훈을 얻고 이걸 지금의 미국과 중국에 한번 대입해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격동기에서 살아남을 투자 전략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요즘 금융시장 보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여기저기서 막 지정학적 갈등도 터지고요. 이 모든 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사실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던 아주 거대한 부의 이동, 그러니까 대전환이 시작됐다는 강력한 신호탄이에요. 레이 달리오는 이 거대한 패턴을 빅사이클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뭐냐면 대략 한 250년을 주기로 한 시대의 지배적인 제국이 떠오르고 또 지는 그런 패턴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거대한 사이클을 움직이는 힘은 뭘까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빚, 둘째는 나라 안의 질서, 그리고 마지막은 외부 세력과의 힘겨루기. 바로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역사의 암호를 풀어내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네, 그럼 이 역사의 설계도, 즉 빅사이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제국은요, 거의 똑같은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상승기. 이때는 아주 강력한 리더십 아래에서 빚도 별로 없고 교육이랑 혁신에 막 투자하면서 무섭게 성장하죠. 그리고 정점기에 도달합니다. 최고의 번영을 누리는 시기죠. 하지만 바로 이때 기축통화라는 엄청난 특권이 오히려 독이 되기 시작해요. 우리 돈은 세계 최고니까 하면서 빚을 마구 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쇠퇴의 씨앗입니다. 결국 마지막 쇠퇴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빚, 이걸 갚으려고 돈을 막 찍어내고 나라 안에서는 빈부격차로 싸우고 밖에서는 새로운 강자가 치고 올라오면서 결국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한 나라의 힘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짠 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다 순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 교육 같은 건 그 나라의 미래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일종의 선행 지표인 셈이죠. 반면에 저기 맨 아래에 있는 기축통화 지위 같은 건 뭘까요? 이건 나라가 이미 기울기 시작해도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후행 지표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지금 겉으로 보기엔 끝없어 보이는 달러의 위상 뒤에 어쩌면 다른 진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이론이 그냥 이론으로만 끝나는 건지 아니면 실제 역사에서도 통했는지 한번 봐야겠죠? 과거 제국들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역사가 최고의 교과서니까요. 17세기 네덜란드를 한번 볼까요? 세계 최초로 주식회사를 만들고 주식시장을 열었던 정말 혁신의 아이콘이었죠. 그래서 당시 네덜란드 돈인 길더가 세계 최초의 기축통화가 됐어요. 그런데 영국이랑 계속 전쟁을 하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엔 은행이 파산하면서 금융 중심지 자리를 런던에 넘겨주고 말죠. 정말 한편의 영화 같지 않으세요? 자, 다음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바로 대영 제국입니다.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이게 결정적인 순간인데요. 1900년대에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렸던 영국의 제조업 생산량을 미국과 독일이 추월해버리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핵심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강력한 도전자들을 맞닥뜨리게 된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빚은 해처럼 떠올랐다.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죠. 이 한 문장이 영국의 상황을 다 보여줍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에서 이기긴 했지만 전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빌려준 나라에서 반대로 빚쟁이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파운드화는 그 왕자를 달러에게 넘겨주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이 역사의 렌즈를 가지고 지금 바로 오늘을 비춰볼 시간입니다. 현재 세계 무대의 두 주인공, 미국과 중국은 과연 어떤 길을 가고 있을까요? 역사는 정말 반복될까요? 첫 번째 증거, 역시나 빚입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미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무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만큼이나 치솟아 있어요. 어떤가요? 방금 우리가 봤던 과거 제국들이 몰락할 때 걸었던 그 길을 지금 미국이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두 번째 증거는 바로 내부 갈등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확 와 닿으실 텐데요. 지금 미국은 상위 10%의 부자들이 나라 전체 부의 70%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부의 쏠림이 극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회가 분열되고 정치적으로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죠. 이건 역시 전형적인 쇠퇴기의 증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외부의 도전입니다. 이 막대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주죠. 세계 무역에서 미국의 비중은 거의 제자리 걸음인데 중국의 비중은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혹시 뭔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과거 대영 제국의 도전장을 내밀었던 미국과 독일의 모습과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분석, 그래서 어쩌라고 싶으셨죠?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자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전환의 시기를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그 생존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아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Cash is trash. 현금은 쓰레기다.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할까요? 간단합니다. 정부가 빚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갚으려고 계속 돈을 찍어낼 거단 말이죠. 그런 시대에 현금을 가만히 은행에 넣어두는 건 내 돈의 가치가 매일매일 녹아내리는 걸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보통 경제가 성장할 때, 인플레이션일 때, 불황일 때 각각 어떤 자산이 좋은지 나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바로 저기 강조된 맨 아랫줄, 빅사이클 전환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주식이나 채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달리오는 뭘 강조하느냐? 바로 금, 그리고 다양한 나라의 해외 자산, 또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을 꼭 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 전략을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 원칙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자산을 분산하세요. 주식이나 부동산, 한 곳에 몰빵하면 절대 안 됩니다. 둘째, 통화를 분산하세요. 우리나라 원화만 갖고 있지 말고 달러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 돈으로 자산을 나눠 담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국가를 분산하세요. 지금까지처럼 미국만 쳐다볼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경제에도 반드시 투자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험난한 시기를 이겨낼 포트폴리오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한번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과연 내 자산은 미국 달러가 지금처럼 압도적인 왕이 아닌 세상이 와도 정말 괜찮을까? 정말로 대비가 되어 있을까? 역사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지금,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